안녕하세요. 잘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시장이 요즘 뜨거워져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신문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기사화하겠다라고 한 1, 2주 전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 현장의 분위기를 어느 신문사 기자가 아주 생생하게 취재를 한 것 같아요. 발로 뛴 거죠? 그죠? 남의 기사 뺏긴 게 아니라 직접 그 요즘 뜨거운 지역 마용성을 중심, 마용성, 송파, 뭐 송파까지 포함해서 고덕 그런 지역까지 가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좀 경험을 살려서 첨언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옥수동 아파트에 여섯 팀이 동시에 몰린다. 자, 사실은 요즘 강남 앞에 옥수동이라, 압구정동 앞에 옥수동이라, 옥수동이 요즘은 굉장히 핫해졌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질 않아요, 여기는.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강남에 가깝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나중에 지역 분석할 때 한번 얘기해 보고요. 아파트 하나에 6팀이 몰린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집을 보는데,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사는데, 6팀을 다 약속할 수 없잖아요. 그죠? 월요일에 한 팀, 화요일에 한 팀? 그럼 세입자가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와라. 한꺼번에 와라. 그거예요. 일요일 날, 내가, 잠깐 시간을 내줄 테니까 한꺼번에 와라. 했더니 왔더니, 6팀이 온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집값이 폭등할 때의 현상이에요. 폭등할 때 현상.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하겠죠. 이럴 때는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매수자라고 하면 저는 집 안 보고 사요. 그냥 계약금 싸버리죠. 구조가 다 나왔고 그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계약금 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자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꼈다. 그거 고치면 되죠. 곰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자, 또, 가락동 아파트 호가는, 헬로시티 뒤에 있는 가락동 아파트 호가는 하루 만에 1억이 올랐다. 자꾸 팔리니까, 1억 올리는 거죠. 집을 내놓지도 않아, 내놨는데, 한 몇 달 동안 안 보러 와.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오는 거야. 저 같아도 1억 올리죠. 그죠? 저 같으면 안 팔죠. 그죠? 자, 요즘 대치동,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팔 아파트를 한 달 동안 다 팔았다. 그죠? 지난해 한 해 동안,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건도 거래가 안 됐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0건 이상 팔렸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가면, 이제 우리 폭락론을 좋아하시고,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 그죠? 저 같은 사람도 봐도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거래가 되고 있다. 현실은 인정해야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슨 돈으로 사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거 누누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요. 집을 예전에 갭 투자를 잘해가지고 한 세 채 정도 가지고 있어. 부모님이 송도에도 하나 사고 수도권 저기 동탄에도 하나 사고 그죠? 저기 어디야 다산 신도시에도 하나 사고 그죠? 한 세 채 잘 사놨어. 야,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요즘 마용성에 똘똘한 한 채가 간대더라. 그죠? 그리고 그 동네가 실제로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좋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요즘 마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마포 옆에 뭐가 있어요? 용산이 있잖아요, 용산. 그것도 용산 정비창 기지가 있잖아. 자, 그리고 정비창 기지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홍대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핫한 홍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 뭐가 있어요? 마포 앞에. 여의도가 있잖아요. 나중에 지도를 보고 얘기했지만. 그죠? 완전 교통이 요지이고, 성수동에 비해서 별로 꿀릴 게 없어요. 직주 접근성 생각하면. 그리고 강변도로가 끼고 있고, 그죠? 마포 자체도 직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포 쪽에서, 종로, 을지로, 광화문, 그죠? 그리고 용산
용산에 또 우리 청와대도 있고 하니까, 저기 대통령 관저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마포는 뭐, 완전히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예요. 그죠? 뭐, 성수동은 요즘 뭐, 제2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난 적이고, 뭐, 성파는 역시 뭐, 바로 옆에 강남이니까. 그죠?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옆에 둔촌주공이 날아가니까 또, 여긴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지역인데 하면서 더 날아가고 있고. 그죠? 자, 우울한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참, 지방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뭐 지방에 살고 있지만, 저는 세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세종은 남편인데, 뭐 예를 들어 대전, 부산, 뭐 광주 그런데 평균 가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평균 가격이 그런데 4억도 안 돼요. 아파트 평균 가격이 구축 포함해서. 근데 서울은 평균 가격이 12억에 3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요. 나중에 4배, 5배 차이 나. 왜냐면 지방은 안 올라가요, 이제. 뭐 특별히 좋은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데 평균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가 없어. 제가 장담하건데 평균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죠? 지금 당장 부산이 소멸 진입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요? 평균 가격은 올라갈 수 없다니까요. 천세가 안 나가는데, 그리고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가 축소되고, 이제 점점 서울 수도권 집중화로 몰릴 수밖에 없어. 그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데 줄어든 도시에서 뭐라고 먹고 살아요. 그죠?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인구도 없는데 거기다가 기업들이 이전을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별 진전이 없지만 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아니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놓고서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이거 또 대선 앞에 두고는 또 못한다니까. 이거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조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았는데, 자 보세요. 누가 무슨 돈으로 하는가? 바로 그 세채에 산 아버지들이 투자를 잘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마포에, 송파에, 헬리오시티에, 고덕에 집을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양극화가 일어난 거야, 이제. 그죠? 여러분들,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마포에 지금 집을 좀 괜찮은 거 살려면, 8사 기준으로 18억에서 19억, 뭐 취득세까지 하면 한 19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억이 뭐 누구 이름이에요? 저도 못 사요. 여기 다 정리하고 가야 뭐 살까 말까인데, 예? 19억 그거 쉽게 못 사요. 사실 19억에 사도 재산세 내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집들이 부모님이 사주고 있다. 젊은이들이 분명히 30대, 40대 초반 애들이 사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고액 연봉가라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렇게 돈 없어요. 그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땅, 그다음에 상가주택, 모든 게 자산이 다 올라왔잖아요. 저금리 시대에. 그 자산을 다 어쨌든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팔고, 그런 부동산을 팔고, 마용성으로 몰려오는 거야. 왜냐면 다른 부동산은 안 올라가거든. 여러분들, 요즘 지방에서, 상가 있잖아요. 건물 상가. 건물이죠. 상가주택, 중심가에 있는 상가주택. 그거 요즘 텅텅 비는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죠? 지방에 상가주택이 그게 잘 되겠어요? 옆에 신도시 짱짱하게 만들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글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도 안 나가고, 건물은 썩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거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땅도 가지고 있어봤자 지방은 별 볼 일 없거든. 야, 그거 팔아. 아니면 대출 받아서 서울의 마용성에 집 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걸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욕하는 건 자본주의를 원망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돈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냥 3기 신도시를 분양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3기 신도시를 분양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마지막, 줄이다. 자, 옥수동 시장 분위기를 볼까요? 옥수동이 2, 3개월만 더 있으면, 이 부동산 업자가 얘기한 거야. 2, 3개월만 더 있으면 전 고점을 따라잡을 것 같다. 매입 문의가 1월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6개월 전에 비해서 50%가량 늘었다. 자, 2, 3개월 뒤에 전 고점을 따라잡는다. 그러면은 한 9월 달, 그죠? 10월 달, 이사철이죠? 저도 그렇게 예상해요. 자, 지금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지금 가서 사라 마라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다. 내가 꼭 마용성을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달려가요. 지금 달려간다. 자, 강남 마용성으로 현재는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 강남도 쏠리고 있대요. 마용성도 쏠리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자, 이 거시적인 전망으로 보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고점 근처에서. 근데 예전에 전고점은 거래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송파에 뭐 26억, 27억에 거래가 됐는데 24억, 25억엔 거래 좀 됐는데 27억엔 하나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27억에 거래가 많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거래가 되다가 힘에 붙여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내려오는 폭은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거. 그게 또 대세하락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전고점에 가서 열심히 거래됐는데 뭐 더 호가를 27억, 28억 됐는데 뭐 갑자기 어떤 놈들이 30억에 내놓는 거야. 그러면 30억이 안 찍혀진단 말이야. 매수자가 거기서 끊어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21억, 22억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왜냐면 지금 24억, 25억에 다 거래가 돼가지고 올라갔거든. 그게 어떤 바닥에 강한 지지력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보시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5억, 26억 하면 뭐 지금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다시 떨어져도 24억이거든. 그죠? 결론은 그래요. 참 우울하죠. 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는 1월에 3건인데 4월에 11건. 아크로 리버파크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5월에 10건.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늘어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사러 들어온다. 자, 옆에 레미안 원베일리, 이제 요게 대장이 됐죠. 2022년에 4건, 4건이었던 거래가 지난해 34건. 자, 돈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제 뭐, 돈을 쓸 데가 없다. 돈을 투자할 데가 없다. 하면 아파트로 들어요. 그죠? 뭐, 100억, 200억이 있는데, 뭐 주식도 좀 담궈놓고, 그죠? 그리고 미국 주식도 담궈놓고, 사실 뭐 미국 주식이 요즘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 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뭐 빌빌하니까 별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 뭐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살 게 많아요. 뭐 미국 주식 빼가지고 야, 우리나라 부동산 한 번 가면 불장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남의 부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죠? 아니까 지금 안 사놓으면 우리 아들 강남에 못 산다. 자, 너 원밸리 하나 사라.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6월 20일 아무리 자금력이 있어도 30억이 넘는 매물 대출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즘 뭐 2% 후반대까지도 나온다고 그러잖아. 아주 최대 우회를 해서 혜택을 받아서 하면 2%대 아니면 3% 초반대도 받는단 말이야. 3% 초반대면은 괜찮거든요. 3% 초반대면은
부동산에 넣어서 수익이 이자 내는 것보다는 수익이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강남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30억 이상 집 산다는데 대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공인중개사 얘기가,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얘기가 오히려 강남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감하다. 자,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서모시는 서 사장님은 최근 매매 상사가 유력했던 아파트 계약 4건이 끝내 불발됐다. 이 속 터지는 거죠. 그죠? 이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서모시는 속 터지는 거야. 계약금 입금을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이 갑자기 1억을 올렸다. 그럼 1억을 올리면 불장도 아닌데 이 자식이가 왜 1억을 올려? 매수자 입장에서는 열이 받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속이 뒤틀리는 거고, 그리고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서 1억은 좀 세고, 그죠? 한 5천만 원만 올리자 하고 타협을 봐서 또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죠? 지금은 매도자 의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 계약이 4건이 깨졌다. 이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참, 이 부동산 해먹기도 어려워요.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집 팔기 어렵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죠? 이렇게 계약이 깨지고, 그렇죠. 36억 원에 팔리던 30평대 아파트가 37억 5천으로 올리자 계약이 무산됐다. 자, 요거 중개를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이고, 그리고 적당히 또 올려줘서 사야 되는 게 눈치 빠른 매수자가 할 일이에요. 그죠? 자, 반포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최모 씨는 6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건 놓쳤다. 아크로 리버파크 20평대를 28억에 사려는 사람이 가격 상승에 놀라 매입을 포기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추격 매수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야. 추격 매수는 안 하겠다. 그죠? 지금도 무리해서 사는데, 그죠? 아크로 리버파크를 무리해서 사는데 1억을 더 올렸어? 나 전 못 사요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도망가 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누군가 그 가격에 사러 들어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래요. 자, 강남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전 고점을 회복하고 있다. 강남은 회복하고 있어요. 헬리오시티, 잠실, LC를 비롯한 송파구 주요 단지 시세는 6월 들어 전 고점에 근접했다. 자, 강남은 회복, 헬리오시티, 잠실, LC는 근접.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헬리오시티 6월 1일 84 22억 500만원 22억에 거래됐다. 전고점이 23억 8천 90%에 도착했죠. 요즘 내일 좀 보겠지만 헬리오시티 실제 거래 상황을 보면 거래가 겁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겁나게 많이 되고 있다. 자, 송파구 아파트 가격 상승이 1월부터 꾸준히 이어졌다는 게, 여기 뭐 작년부터 거래 좀 됐어요. 여기는 계속 됐어. 눈치 빠른 사람은 그 폭락하고 나서 바로 들어갔죠. 그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위너가 된 거네요. 그죠? 위너가 그때도 가격이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안 떨어진 거죠. 가격이. 안 떨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마용성 같은 지역은요, 매수자가 몰려와서 집을 보고 있어요. 몰려와서. 이거 사실 몰려와서 집을 보는 현상이 흔한 현상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영끌할 때 그랬잖아요. 영끌 직전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용성의 지역에서 이 집을 몰려와서 보고 집을 예약을 잡느라고 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집주인이야 어차피 팔 거니까 집을 보여주는 거야. 뭐 귀찮겠어요. 그죠? 자기 집을 자기가 파는데 귀찮으면 안 되지. 그런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귀찮죠. 그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와라. 그죠? 한꺼번에 와라. 자, 전화도 마포구 같은 데는 지난해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지방에서 돈 있는 좀 부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전국에. 안 그래도 부산도 소멸한다는데 뭐 내가 지방에다 집 사놓을 일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서울에다 집을 하나 사줘야지. 그죠? 대학교 조금 졸업할 텐데, 이제 취업을 하면, 야, 요즘 취업을 하면, 그리고 집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간다더라. 그죠? 연봉 7천에, 지분이 있어야, 장가를 간대잖아요, 요즘이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저 졸업할 때도 그랬어요. 저 졸업할 때도 제 친구들 보면 다 그랬어요. 집에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집 사주고 그랬어요. 뭐 다 잘 사는, 아주 잘 사는 친구들도 아닌데, 시골에 땅 팔아서 다 사줬어요. 자, 마포는 새롭게 떠오르는 학군지,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 오는 젊은 부부가 많다. 그리고 갭 투자 목적 거래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수요자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여러 채를 팔아서, 요 한 채로 가는 거야. 그죠? 왜 안 들어오겠어요? 투기꾼들이. 들어오죠. 자, 아현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올 연말 잔금을 치르기로 한 거래인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골라놓은 매물을 뺏길까봐 시세보다 1억 원을 더 얹어줬대. 이 사람은 아주 공격적인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니까 제가 1억 더 줄 테니까 그냥 저한테 주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해진 매수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무슨 기사가 나올까요? 그죠? 겁이 나요, 저도. 겁이 난다. 자, 5월에는 주말만 되면 매물로 나온 집에 매입자가 줄을 섰다. 공인중개사 3명이 내려온 매입 희망자 6팀이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마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매입 문의가 너무 세도하자 집 보여주는 게 힘들어진 집주인이 집을 갭 투자 말고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갭 투자하는 사람은 전세 끼고 사니까 이거 뭐 잔금 받을 날짜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거주한테 팔겠다. 아주 집주인이 현명한 생각이죠. 저 같아도 그래요. 귀찮아요. 갭 투자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매수자들이 집을 사러 돌아다니고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집값의 급등의 불씨가 뭐였냐라는 거죠. 그죠? 이거였다라는 거야. 신생아 대출이 불씨였다. 정부가 정부의 각종 정책 대출 확대가 거래 회복에 기여한 측면도 있는데 성동구 세트라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만난 40대 부부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가. 인천 성도 아파트가 1년 만에 팔려 서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이 사람도 이제 몇 채를 팔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용성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다녀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제 요런 9억 이하의 아파트는 거래가 돼야 그걸 팔아가지고 마용성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번 아파트 가격 오름세에 불씨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했고, 왜냐면 뭐 건설사를 저렇게 다 망하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했는데 이번 정권의 이 부동산 팀들은 뒤에는 부동산 교수들이 있어요. 이제 컨설팅을 해주겠죠.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딱 생각해 본 거죠.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그죠?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거래가 많이 돼서 거기서 팔면은 결국 위로 올라갈 거다. 그죠? 낙수 효과가 아니라 상향 효과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똘똘한 한 채다. 자, 그러면 상급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급지의 가격도 갭을 메우러 또 올라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산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집값을 급등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렇게 집값을 이렇게 급등시키면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으라고 정권을 준 거예요. 그죠? 잡으라고 줬는데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5% 차이로 이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 아무리 벌어져도 3% 이상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또 1% 싸움이라고 하면 집값을 못 잡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지금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가 돼버렸어. 자기들이 예상했던 정책은 맞았는데, 예상대로 왔는데 집값이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지방의 가격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히려 지금 지방의 가격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서 거래가 돼가지고 지방의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부실한 PF가 많으니까. 근데 지방은 또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지방 사람들은 박탈감에 빠져 있고, 서울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완전히 양극화에 포기 상태이고, 결혼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이게 경제 정책 자체가,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이 결국은 실패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선거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지금 누가 앞으로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도 이기려면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써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장담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반포, 서초동 이런데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떨어지질 않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 계층 사다리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계층 사다리가 날아가면 제일 열받는 애들이 누구예요? 20대, 30대, 40대예요. 50대는 이미 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없고, 60대, 70대는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제일 열받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다. 그럼 거기서 표가 다 날아가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자면, 부동산에서는 집을 보지 말아라. 그냥 계좌에다 돈 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장이 올 정도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 짓게요. 송파구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호가를 1억을 올렸다. 지난주에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의 30%는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 매물이 쑥 빠지는 거야,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내놓겠어요? 저라도 빼지. 그죠? 아주 급한 사람 아니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할 수 없이 파는 사람들 외에는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시장이 왔어요, 지금. 그죠?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될 때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